수능 특강 김수영의 폭포, 이영기의 폭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김수영의 폭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1년에서 가장 중요한 시적 대상은 뭘까요, 여러분? 그냥 나와야 돼, 바로. 폭포가 되겠습니다. 폭포. 그쵸? 예. 폭포는 고준절벽을 무서운 무엇도 없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폭포에 대한 상징어를 뭘로 잡으면 좋을까요? 고준절벽에서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그렇죠. 고전소리죠? 그 다음 고매한 정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가능합니다. 고매한 정신. 고매란 뜻이 고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 고준절벽은 신념이 들어가 있죠. 고준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강직성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불굴의 의지와 신념의 이미지가 드러나 있다 해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불굴의 의지, 그 다음에 신념의 이미지. 됐습니까? 네,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무서운 기색도 없이. 자, 무서운 기색도 없대요, 여러분. 없이. 만약 무서운 기색이 있으면 부정적인 마이너스 현실이에요. 근데 없이라고 했으니까 어때요, 여러분? 이 부정적 현실에 맞선다는 거예요? 맞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선다는 내용이 됩니다. 거기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부정적 현실에. 자, 두려움 없이 맞서는 정신을 형성하고 있다 정도로 해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떨어진다, 또 떨어진다, 다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떨어진다. 그럼 몇 년만 제외하고, 그렇죠. 4년만 제외하고 1, 2, 3, 5년이 떨어진다. 이렇게 반복되고 있어요. 그죠? 그럼 이 반복을 통해서 운율감을 형성시키고 있다는 기본을 알고 있죠? 자, 반복을 통해서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이걸 여러분이 잡아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전체 주제는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고 고매한 정신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제성을 강조하고 있다 해도 틀린 이야기는 아니겠네요. 그죠? 예. 자, 이렇게 해서 1년 주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1년 주제는 자, 폭포의 모습인데 어떤 모습이에요? 그죠? 두려움 없이 떨어지는 폭포의 모습이죠? 됐습니까? 자, 이제 2연 보도록 하기 바랍니다. 2연의 주제는 뭘까요, 여러분? 내용이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그쵸? 폭포의 속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고매한 정신이죠. 주기법까지 사용했네. 처럼 했으니까. 그쵸? 이연의 주제를 미리 쓰겠습니다. 자, 뭘 통해서? 고매한 정신이죠. 예, 고매한 정신을 지닌. 폭포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내용 설명 들어갑니다. 규정할 수 없는 물결이, 여러분, 여기서 규정할 수 없다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여러분, 이 물결이? 물결은 폭포의 물결일 거고, 규정할 수 없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구속입니까? 자유입니까? 자유가 되는 거죠. 규정을 한다면 구속이 되지만, 규정할 수 없는 이라고 했으니까 자유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속성이.
그래서 물결. 여기는 폭포의 물결이고 자유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의미. 여러분,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의미. 이거 잡아주시고, 이것도 없이였어요. 그러면 없이라는 것은 여러분, 부정적 서술어의 반복이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라는 의미는 순수함이죠. 왜? 세속적 가치나 목적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세속이나 속세, 세속이나 속세, 자, 이런 거에서 여러분 목적을, 세속적 가치의 목적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수함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 이건 뭐예요, 여러분? 주야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은 일관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일관성은 우리가 좀 더 깊게 표현하면 폭포의 뭐와 이꼬르 관계가 됩니까? 지속성이죠? 예. 같이 봐줘요. 됐습니까? 자, 고매한 정신이라는 것은 여러분, 자, 타협한다, 타협하지 않는다. 타협하지 않는 정신이죠? 그래서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않는 정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쉴 사이 없이 떨어진다는 것은 계속 강직성을 드러내고 있네요. 자, 이제 3년 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은 폭포의 모습인데 어떤 소리를 내고 있어요, 이건? 고전 소리죠? 요걸 가지고 분석해 주면 되겠죠. 쉽네요. 3년의 주제. 자, 고전 소리를 내는 자, 폭포의 모습. 됐습니까? 자, 해석들 합니다. 금자나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이 되면. 인가는 여러분, 여기서 사람이 사는 곳이죠. 그 다음에 금자나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런 밤의 해석을 중요하게 다뤄야 되겠네요. 밤은 부정적 뭐가 되는 거예요? 현실이죠. 그러면 이제 인간은 인간적인 유대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금자나는 우리가 보통 희망 또는 소박한 아름다움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희망 또는 소박한 금자나니까 아름답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름다움. 됐습니까? 자, 폭포는 고전 소리를 내며, 이때 고전 소리는 저항과 양심의 소리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항 또는 양심의 소리. 자, 떨어진다. 뭐야, 좀 부정적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사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에서 핵심 켜서 뭘까요, 여러분? 그쵸, 고전소리. 자, 고전소리가 여러분 소리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고전소리가 소리다라는 것은. 이때 고전소리는 정의로운 소리죠. 양심의 소리죠. 정의 또는 양심 또는 진실 이런 내용이 내포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고전소리는 고전 소리를 부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여러분. 이것은 고전 소리로서 다른 사람을 각성시키는, 자, 각성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각성.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또 포함될까요, 여러분? 한번 분석해 보세요. 분석하는 시간 10초 드리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여러분? 그쵸. 각성시키는 폭포에 어떤 정신이 드러나 있어요? 예, 선구자적 정신이죠. 여러분 이런 걸 잘 잡아줘야 됩니다. 자, 선구자적 정신. 선구자. 됐습니까? 자, 사연의 주제에 뽑도록 하겠습니다. 고전 소리를 이끌어내는
폭포의 선구자적 속성. 됐습니까? 자, 이제 5연, 마지막 5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5연의 주제 여러분 뭐가 될까요? 그쵸. 나타와 안정을 뒤집어 놓은 뜻. 뒤집어 버린대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자, 여기에 근거해서 5연의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태와 안정을 거부하는 폭포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이제 내용 설명 들어갑니다. 번개와 같이 주기법이 들어가 있네요. 비유적 표현 주기법. 이때 번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쵸? 매우 빠르다는 뜻이죠. 매우 빠르다. 취할 순간조차 마음에 주지 않고, 여러분, 취할 순간조차 마음에 주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쵸? 음미할 틈조차, 즉 흠뻑 빠져들거나 음미할 틈조차 주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됐습니까? 자, 이제 중요한 나타와 안정. 빨간색 들어가야 됩니다. 많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어떤 태도가 드러나 있어요? 나타와 안정에는. 그쵸? 소시민적인 삶이 들어가 있죠. 그쵸? 나타와 안정에는 소시민적인 삶, 즉 안이한 삶의 태도죠. 즉 부정적 현실에 안주하는 소시민적인 삶이죠. 소시민. 또는 여러분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소시민을. 그쵸? 안이한 삶의 태도 정도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소시민적 태도. 됐습니까? 예,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바로 이 나태와 안정은 뭐와 대조가 될까요? 바로 뽑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나태와 안정은 뭐와 여러분, 무엇과 대조가 됩니까? 자, 고전소리 또 뭡니까 여러분? 고매한 정신이 되겠죠. 여기 나오죠? 고매한 정신, 고전소리. 이거와 대조가 되는 겁니다. 자, 대조가 되는 거죠. 자, 고매한 정신, 그 다음에 고전소리. 됐습니까? 이런 걸 여러분 잘 뽑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진대요. 여러분.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진대요. 이 말은 결국 뭐예요, 여러분? 폭포의 절대적인 자유로움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표현법은 역설법이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본문 내용을 끝내고 두 번째 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기의 폭포죠. 네, 공통점 폭포예요, 여러분. 자, 이영기 씨는, 이영기 작가는 폭포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 봅시다, 여러분. 그대 아는가 나의 등판을 어깨에서 허리까지 길게 내리친 시퍼런 칼자국을 아는가 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서 1년. 자, 1년 주제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보아보세요, 여러분. 뭘로 표현했습니까? 퍼플. 그쵸? 시퍼런 칼자국. 여기에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시퍼런 칼자국 같은 폭포의 형상이죠. 즉 폭포의 형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해석 들어갑니다. 그대 아는가? 그대는 여러분
청자를 설정하여 그대에게 말 건네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는 거죠. 청자 설정. 그 다음에 이제 아는가 있으니까, 이 아는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3년에도 아는가가 있죠, 여러분. 또 5년에도 아는가가 있고, 한번 확인해 볼까요? 반복법이네요. 그쵸? 그럼 이 아는가는 반복법이고, 그 다음에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죠, 반복법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그대 아는가 할 때 그대는 청자를 설정함으로써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이런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거죠.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함, 시상 전개. 됐습니까? 네. 나의 등판을, 나는 당연히 하자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뭘 의인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자로서 산을 의인한 거죠. 그래서 의인법 산,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어깨에서 허리까지 길게 내리친, 자, 산을 타고 길게 내리뻗은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퍼런 칼자국을 아는가? 이때 여러분, 시퍼런 칼자국을 아는가? 이 부분은 폭포를 어디에 비유한 겁니까? 칼자국이죠. 자, 폭포를 칼자국에 비유함으로써, 자,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퍼런 칼자국,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폭포를 칼자국에 비유한 거죠. 그쵸? 폭포를 칼자국에 비유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알다시피 왜 비유했을까요? 그쵸? 비극적 정서를 형상화하기 위해서.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즉 고통과 멍해로 남은 폭포로서 날카롭고 섬뜩한 이미지죠. 그렇죠? 비극적 정세는 날카로움과 섬뜩함이 같이 들어가 있더라. 날카로움.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1년의 주제는 시퍼런 칼자국 또는 칼자국 같은 폭포의 형상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2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2연 주제 뽑으세요. 어떤가요, 여러분? 2연. 벼랑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겠죠. 그죠? 여기에 근거해서 주제를 뽑으면 벼랑 위에 다시 쏟는 벼랑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은 폭포가 형성되고 있는 거죠. 폭포의 형성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내용 설명 들어갑니다. 질주하는 전율과 전율 끌 때 단만 말을 꿈꾸는. 그러면 질주하는 전율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뭐에 빗대 표현한 거예요, 질주하는 전율? 그쵸? 폭포가 떨어진 속도감이죠. 예. 폭포가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떨어지는 속도감을, 이 속도감을 질주하는 전율에 비유한 거죠. 빗대어 표현한 거죠? 네, 됐습니까? 예. 자, 전율 끝에 단말만을 꿈꾸는, 그럼 이 단말만은 뭐예요, 여러분? 단말만. 해석 지금 나와있죠, 주석에. 네, 단말만은 숨이 끊어질 때 모진 고통, 또는 인간이 죽을 때 느낀 최후의 고통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단말만은 인간이 느끼는 최후의 고통 정도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벼랑의 직립 그이에 다시 벼랑은 쏟는다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벼랑이 형성된 폭포의 모습을 형성하고 있죠. 즉 폭포의 모습을 형상하고 있다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3년 주제 뽑으세요.
여기선 여러분 하강의 이미지가 드러나 있죠. 하강 이미지와 관련된 단어 찾아보세요. 네, 추락이 되겠습니다. 그 3년의 주제는 장수 잠자리의 추락과 같은 뭐가 돼야 되는 폭포가 되겠죠. 그래서 폭포의 하강 정도로 잡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석 들어갑니다. 그대가 아는 것은 아까 해석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석탄기의 종말을, 자, 갑자기 보면 석탄기가 나오네요. 이 석탄기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생물 시간에 아마 중고등학교 때 배웠을 건데, 중학교 때 파충류와 건축류가 출연한 고생대 중엽의 석탄기죠. 그쵸? 아마 지구학 시간에도 배울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그대 하늘 높이 나르던 한 마리 장수 잠자리의 추락을, 그래서 요걸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되겠죠, 여러분. 자, 첫 번째 폭포의 뭐예요, 여러분? 하강이죠. 하강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렇죠? 즉 벼랑을 타고 쏟아내리는 폭포의 이미지로서 하강 이미지가 드러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폭포가 떨어지는 모습을 장수 잠자리의 추락으로 표현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또 쓸 수 있어요. 자, 인간 존재의 뭘 부각시키고 있다. 그렇죠? 비극적 정서가 되겠죠? 됐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잘 분석해야 됩니다. 자, 사연 주제 뽑기 바랍니다. 사연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일 것 같아요, 여러분? 핵심은 물보라죠? 물보라. 여기에 근거해서 뽑아야 됩니다. 박살나는 폭포의 물보라. 자, 이건 어때요, 여러분? 박살났으니까 자멸로 하면 되겠죠? 폭포의 자멸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주제, 표의 자멸. 됐습니까? 자, 나의 자랑은 자멸이다. 여러분, 자멸이라고 하네요. 나의 자랑은 자멸이다. 지금 높은 벼랑에 쏟아내리는 폭포의 모습이죠? 무수한 보관들이 이때 보관은 여러분 뭐예요? 홀눈이 벌집 모양을 여러 개 모여된 눈을 우리가 보관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추락하는 장수 잠자리의 눈을 가리킨 거죠. 즉 여러 개의 눈이 모여서 이루어진 눈이죠. 그럼 폭포의 눈방울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폭포의 눈방울.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그 무수한 수용체가 한꺼번에 박살나는 맹목의 물보라. 폭포가 자멸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은. 그쵸? 자, 폭포의 자멸로서 떨어져 흩어지는 폭포의 물방울을 장수 잠자리의 눈이 박살나는 형상으로 그린 거죠. 그래서 폭포의 자멸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맹목의 물보라라고 여러분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무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죠. 목적도 없이 떨어지는 폭포죠. 맹목은 목적이 없다는 이야기니까 목적도 없이 떨어지는 폭포. 즉 현실적 고통으로 끊임없이 절망하는 인간의 삶을 투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절망하는 인간의 삶을 투영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잡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연의 주제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시퍼런 빗줄기, 또 칼자국.
그쵸? 그럼 여기에 근거해서 시퍼런 빗줄기 칼자국 같은 폭포의 형상이죠. 그럼 이건 뭐예요, 여러분? 폭포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폭포에 대한 인식 정도로 주제를 잡으면 되겠습니다. 인식. 자, 해석 들어갑니다. 그대 아는 거 아까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나의 등판에 폭포처럼 쏟아지는 자, 처럼 했으니까 주기법. 시퍼런 빗줄기. 2억 년 묵은 이 칼자국을 하는 거죠. 2억 년 묵은 이 칼자국.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게? 그쵸? 폭포에 대한 인식이죠. 폭포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쵸? 폭포에서 연상되는 고통과 비극의 깊이를 부각하고 있죠. 고통과 비극의 깊이를 부각하고 있는 거죠. 부각. 됐습니까? 그 다음에 산에 있어서 지울 수 없는 상처 남은 폭포죠. 즉 전통적 인식과 상이한 비극적 인식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또 무엇이 여러분 사용됐죠? 자, 1년하고 마지막 5년을 비교대조 해보세요. 자, 이런 걸 우리 뭐랍니까, 여러분? 제일 앞에 하고 마지막에 같은 시행이 나오는 걸. 그렇죠. 수미상관법이 적용되고 있죠. 그럼 여러분, 수미상관법에 대한 개념 정리 여러분 혹시 알고 있나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형식은 구조적 안정성을 가지고 있고, 구조적 안정성 또는 통일감을 부여하고, 내용은 어떻습니까? 이런 내용은 주제 의미를 담고 있죠. 이런 걸 우리가 수미상관법이라고 말할 수 있죠. 개념정의. 형식은 안정성과 통일성을 부여하고 내용은 의미, 주제 의미를 담고 있다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분석 들어갈까요? 자, 1번 문제 여러분 키워드 뽑아보세요. 가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네요. 가장 함정이 있는 문제죠. 60% 정답과 40% 답이 존재하는 1번 문제. 답이 몇 번일까요, 여러분?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고 있다. 은율감을 제시하고 있다. 자, 근거를 여러분 제시해 보세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동일한 시어를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가번시에 떨어진다. 됐습니까? 동일한 시어 떨어진다. 가번시에. 그럼 나번시는 뭐에 근거할까요, 여러분? 아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답지를 볼 때는 그냥 고르면 안 되고 근거를 제시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골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실수를 안 하는 거예요, 문제 풀 때. 자, 2번 답지는 어디가 잘못됐을까요, 여러분? 대립적인 색채가 여러분 있습니까? 없죠. 자, 주제를 구체한 내용이 있습니까? 없죠. X. 3번 답지 분석해 보세요. 음영 진술 있습니까? 서류법 없죠. 음영 진술을 활용해서 현실 이상과 거리감을 드러내는 내용은 없어요. 그렇죠? 그다음 4번 답지 분석하세요. 자, 여정에 따른 공간 이동 변화가 있습니까? 없죠. 여정이 없으니까 공간의 이동 변화 X. 5번 답지 분석하세요. 예, 계절의 흐름에 따른 대상의 변화는 없죠. 그래서 잘못됐죠. 자, 이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분석하세요. 자, 2번 문제는 일단 부정발문이죠. 가를 이해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가단락의 시를 명료하게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시어나 시구의 의미와 기능을 파악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죠. 전반적으로 시 해석을
명료하게 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번의 답은 5번일 거고요. 자, 근거 제시하세요. 왜 5번이 아닌지. 그쵸? 넋을 빼앗길 틈조차 주지 않는 태도를 드러내어 표현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럼 거기에 우리가 상반해서 빠르게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답지의 근거 제시하세요. 네, 고전절벽이라 했죠. 그렇죠? 그러면 무서운 기색도 없다 했어요. 그러면 어떤 정신이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 강인한 정신이 드러나 있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2번 답지 분석하세요. 네, 규정할 수 없는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이 내용에는 우리가 물의 비정형성을 형상화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말은 결과적으로 틀에 얽매이지 않는 어떤 모습을 드러내고 있죠, 여러분? 자유로운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3번 답지 분석하세요. 자, 근거 제시하세요. 3번 답지에서.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라는 단어가 있죠. 실 사이 없이. 자, 이걸 통해서 이런 포포의 모습을 형상화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일관되고 지속적인 모습이 드러나 있죠. 그래서 일관된 정신을 드러낸다라는 이 표현이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답지 근거 제시하세요. 금자나도 인가도 보이지 않느냐 했죠. 이에서 인가는 인간의 유대적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밤이 나와 있어요. 밤의 상황을 구체화시키고 있죠.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답을 추론하겠어요? 그렇죠. 폭포가 소리 내는, 즉 폭포가 내는 소리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분석하도록 하세요. 부정발문이네요. 3번 문제는 본문지문 가나와 보기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근거를 제시하세요. 왜 4번이 답이 아닌지. 한번 근거 제시해 볼까요? 나에서 칼자국은 폭포의 모습을 형상한 표현이죠. 그 다음에 그대는 하자가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대상이죠. 근데 여기에서 폭력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이런 내용의 근거 있습니까? 없었죠. 그래서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죠. 3점짜리 문제지만. 자, 1번 답지에 근거 제시하세요. 폭포는 사전적 의미로 절벽에서 떨어지는 물줄기를 이야기해요. 그쵸? 그럼 가시에서 우리가 반복한다가 상당히 많이 반복하고 있는 게 떨어진다는 게 반복하고 있어요. 그죠? 지금 폭포가 이 떨어진다는 뭐예요, 여러분? 속성이죠. 그래서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속성에 주목하여 주제의식을 표출했다. 맞는 답이죠. 자, 2번 답지 근거 제시하세요. 고매한 정신처럼 또는 고준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고 우리가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폭포의 고매한 정신에 전달되고 있다라는 표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3번 답지 맞는 근거 제시하세요. 장수 잠재의 추락이라고 이야기했죠. 이것은 폭포의 모습을 낯선 이미지로 형상했다고 말할 수 있죠. 장수 잠자리가 갑자기 튀어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낯선 이미지의 형상화,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5번 답지 분석하세요. 자, 근거 제시하세요. 5번 답지. 그쵸? 폭포가 떨어지는 모습을 박살나는 맹목의 물보라라고 했어요. 또 자멸로 표현했죠. 그 다음에 질주하는 전율, 끝에 꿈꾸는 달마마, 이런 정서를 계속 부각시키고 있죠. 그래서 자, 정서의 부각, 여기에 포인트를 두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상으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